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한국 총리의 말 때문에 일본 대학생들이 크게 놀란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상상이 안 됩니다. 최근 이낙연 총리와 일본 대학생 간의 주고받은 대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아베 총리와의 회담 하루 전에 도쿄 게이오 대학에 방문해서 학생들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도쿄 게이오 대학은 일본 6대 명문 대학으로 최근 한일 관계에 관심이 많은 법학부 학생들이 주로 참여했습니다. 이 총리는 모두 발언과 질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일본 학생들은 한국의 사회 현상을 매우 궁금해했는데요. 특히 다양한 집회가 계속해서 열린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엔 일본에 대항하는 집회가 열리다가 이제는 한국 내부적인 문제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면서 한국인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와 살림살이라고 대답하면서 한국인은 공정함에 예민하다고 한 것입니다. 한국인은 공정함이나 정의에 대해 대단히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면 거기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보물처럼 쏟아내는 경향이 한국 민주주의를 굉장히 활력 있게 만들기도 한다고 답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만 이러한 답변은 최근 일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정반대적 성향을 보여주는데요. 비슷한 때의 일본 법원의 판단을 보면 놀랄 정도입니다. 일본 법원은 최근 후쿠시마의 농부의 토지에 방치 중인 오염토를 치워달라는 소송을 한 농부에게 판결을 내렸는데요. 농부는 참다 못해 정부 상대로 소송을 한 것입니다. 토양이 오염되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 법원의 판결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사능 오염토는 이제 농부의 땅에 오래 있었으므로 그것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 농부의 개인 자산으로 판단한다며 정부가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오염토를 처리하라는 것인데 이 대목에서 사실상 이 총리가 앞서 말한 공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판결이라면 그냥 정부나 법원이 정하는 대로 국민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 이것이 일본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에 책임을 지라며 시민들이 도쿄전력에 소송을 했습니다만 아베 총리는 판결 전에 대법원장을 15분간 만난 기록이 나왔고 그 이후 판결에서 도쿄전력 관련 직원들이 전원 무죄로 판결되어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 총리와의 대화에 참여한 대부분의 법학부 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대학생들은 과연 일본에서 법이란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었는데 한국에서도 이러한 것이 논란이 되었고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시위적 성격으로 대규모로 집회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무조건 집회를 하고 본다. 또 크게 불만이 터진 건가 라며 비판하는 모습도 보이나 일각에서는 일본이 그런 적극성이 없다고 한탄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일본은 극우 성향의 정권이 군국주의적 통치 방식에 매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과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번 한국 집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로 유발돼 국내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만 일본 대학생들에게 보기에는 불의에 못 참고 대규모 집회를 하는 한국인의 적극성이 크게 와닿는 게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닛산 공장에 불길이 피어올랐다. 일본 닛산 자동차가 스페인 공장을 폐쇄하기로 하자 스페인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고용 유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닛산의 폐쇄 방침에 대해 항의하며 공장에 불을 지르는 등 격렬하게 대응하고 있다. 아란차 곤살레스 라야 스페인 외무장관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닛산의 바르셀로나 공장 폐쇄를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결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곤살레스 라야 장관은 닛산이 스페인 공장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철수해 아시아에서 사업을 집중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닛산의 스페인 공장 폐쇄 결정으로 바르셀로나 공장에 근무하는 인력 3,000명도 실직위기에 처했다. 닛산 바르셀로나 공장은 가동을 이미 멈춘 상태로 이 공장 직원들은 인력 20% 감축 계획이 알려지자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이달 초 파업에 돌입했다. 직원들은 현재 공장 폐쇄 결정에 항의하며 공장 앞에 대규모로 모여 타이어를 쌓아놓고 불을 지른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닛산 바르셀로나 공장 근무자들의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곤살레스 라야 장관은 정부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고용 유지를 위해 모든 해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와 일본의 닛산, 미쓰비시로 구성된 자동차 3사 연합은 지역이나 분야를 나눠 선택과 집중을 하는 중장기 협업 전략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이 전략에서 닛산은 중국, 북미, 일본의 자원을 집중하고 르노가 유럽과 미북 아프리카를 중점적으로 공략하기로 했다. 미쓰비시는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에, 르노는 유럽, 남미, 북아프리카를 중점적으로 공략한다. 3사는 각사 차종의 약 절반을 2025년까지 3사 연합의 틀을 활용해 개발, 생산하기로 했다. 닛산은 자동운전 기술 개발에 주력하며 미쓰비시는 중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개발에 집중한다. 르노는 차에 탑재하는 통신 기능 개발을 담당한다. 장도미니크 스나르르노 회장은 경쟁이 격렬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틀에서는 판매 대수가 아닌 효율성과 경쟁력을 추구하겠다고 말해.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추구하던 확대 노선과 결별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NHK는 전했다. 닛산, 지난해 7.7조 원 적자, 한국 시장 철수 등 구조조정 가속. 닛산은 지난 28일 2019 회계연도 실적 발표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닛산은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시장에서도 철수한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프카시시 델 타마스 공단에 연간 25만 대 생산 규모의 공장을 건설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은 26일 울산 공장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공장을 아세안 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로 활용할 예정이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면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일본차 중심에서 현대차까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혜택을 갖게 된다며 현대차의 투자가 꼭 성공하길 바란다. 완전 무공해인 수소전기차와 전기차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현대자동차의 현지 공장 설립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아세안 지역 발전에 지속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2017년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 후 3년여 걸친 시장 조사 등을 거쳐 공장 설립을 최종 확정했다. 포카시시 델 타마스 공단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이다. 총 투자비는 2030년까지 제품 개발 및 공장 운영비 포함 약 15억 5천만 달러이며 77만 6천 제곱미터 부지 위에 건립된다. 2019년 12월 착공해 2021년 말 15만 대 규모로 가동할 예정이다. 향후 최대 생산 능력 25만 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 차종은 아세안 전략 모델로 신규 개발하는 소형 SUV, 소형 MPV 등과 아세안 전략 모델, 전기차가 검토되고 있다. 현대차의 이번 투자 결정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글로벌 자동차 시장 상황 속에서 아세안 신시장 개척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세안 각 국가별로 5에서 80%에 달하는 완성차 관세 장벽과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며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 거점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공장을 전략적 교두보로 활용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를 공략하는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세안 자유무역협약에 따라 부품 현지화율이 40% 이상일 경우 역내 완성차 수출 심무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완성차를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역내로 수출할 예정이며 호주, 중동 등으로 수출도 검토 중이다. 완성차와 별도로 연 5만 9천 대 규모의 CKD 수출도 계획하고 있다. 아세안 최대 자동차 시장인 인도네시아는 2018년 약 115만 대 판매, 연 5% 수준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기록한 국가다.
2억 7천여만 명에 달하는 세계 4위 인구, 평균 연령 29세의 젊은 인구 구조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세안 주요국 자동차 시장 역시 2017년 약 316만 대 수준에서 2026년 약 449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및 아세안 지역에서 조기에 안정적인 제품 개발, 생산, 판매 체제 구축을 위해 혁신적인 차별화를 전개한다. 제품 개발은 철저한 아세안 전략 모델 개발을 위해 사전에 별도 조직을 구성하는 등 본사와 인도네시아 현지 간 상품 개발부터 양산까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글로벌 수소차 전체 판매량은 6,12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5% 증가했다. 국내 수소차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22.4% 급증한 3,207대를 기록, 52.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미국이 1,798대로 2위를 기록했고, 일본이 596대로 3위, 유럽연합이 397대로 4위를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차가 3,666대를 기록, 세계에서 수소차를 가장 많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타는 2,174대를 판매하는데 그쳤고 혼다가 386대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세계 수소차 보급이 막 시작되는 단계에 있다며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등 독일 기업은 물론 중국 등도 상용차를 중심으로 시장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뿌리치고 수소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계속 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올해보다 52.1% 늘어난 수소차 보조금 예산이 통과돼 내년에 수소차 생산과 충전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면 한 해 1조 원 이상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고용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수소차와 부품 분야 매출 7,700억 원, 수소 충전소 구축 등에 따른 설비 분야 매출이 3,000억 원 이상에 각각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LG화학이 일본 파나소닉, 중국 CATL 등을 제치고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도 각각 4위와 7위를 기록하며 3사 모두 10위권을 유지했다. 7일 SN리서치에 따르면 LG화학 배터리는 1분기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가운데 27.1%를 차지했다. 기존 1위 파나소닉을 넘어서며 처음 세계 1위에 오른 것이다. SN리서치는 LG화학 배터리는 중국산 테슬라 모델 3, 아우디 e-tron, 르노 조에 등의 판매 호조로 탑재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SDI도 폭스바겐과 BMW 모델 판매가 순조로웠고 SK이노베이션은 현대, 기아차 판매 호조가 약진의 발판이 됐다. 반면 파나소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미국 테슬라 공장 공급 물량이 줄어들며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CATL과 BYD도 코로나19 영향으로 1분기 점유율이 각각 17.4%, 4.9%를 기록했다. BYD의 점유율은 2019년 1분기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국내 배터리 3사 1분기 합계 점유율은 37.5%로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다만 SN리서치는 향후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진출 지역인 미국과 유럽 시장이 타격을 입고 경쟁사들이 부진한 중국 시장이 회복하면 국내 배터리 3사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